예, 더불어민주당 조홍철입니다. 존경하는 야당 의원님들, 자료 제출 요구가 불비해서 내실 있는 청문회가 될 수 없다는 지적, 청문회의 그 취지에 비춰서 이런 수긍이 가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청문회가 비단 꼭 도덕성, 후보자의 도덕성만을 검증하는 것은 아니고 전문성 그리고 적합성까지도 함께 검증을 해서 과연 그 직책을 감당할 그런 능력이 되느냐를 국민들 앞에 소상히 밝혀드리는 그런 자리라고 봅니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가장 시급한 개혁의 대상이 검찰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검찰 개혁이 차일피일하다가 또 이대로 유야무야 되면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과 우리 대한민국에 돌아올 것입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작년 11월 23일인가요? 김현웅 장관이 자진 사퇴한 이후 오늘 2017년 7월 13일까지 약 8개월 동안 법무행정의 수장이 지금 공석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검찰 조직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한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이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시스템의 그 체크가, 개혁이 자꾸 미뤄지고 있는 그런 암울한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요 직전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바 있는 안경환 후보자도 또 자진 사퇴를 한 전례도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조속히 실시해서 그 적합성 여부를 따져보는 것은 절실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 청문회를 개시해서 도덕성을 따지기 위해 꼭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 여러분들께서 직접 후보자한테 자료 제출 요구를 이 자리에서 하시고, 아울러 검찰 개혁이라든가 법무부의 탈검찰화라든가 이런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서 후보자의 그 견해를 들어보고 또 비판할 것이 있으면 또 비판도 하고 하는 그런 자리를 지금 국민은 원하시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제출 요구 불비하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언뜻 보기에 예를 들어 후보자 본인 그리고 배우자 직계 좀비 속에 대한 학교 생활 기록부 이런 것까지도 요구를 했는데 안 왔다. 도대체 배우자와 직계 좀비 속에 학교 생활 기록부가 이 청문회에서 꼭 필요한 자료인지,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데 이게 꼭 필요한 자료인지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제출하지 못한 자료 중에는 이렇게 개인 신상과 관련된 그런 것들도 꽤 포함되어 있으라고 봅니다. 따라서 일단 청문회를 진행을 하시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후보자에게 직접 하시고, 만약에 못한다면 왜 안 되는지, 어렵다면 왜 힘든지 후보자에게 수긍을 해 주시는 게 그게 국민을 위한 우리 법사위원들의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홍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광덕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광덕 의원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모습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조홍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을 비롯한 시대에 맞는 이 법무부의 변화와 검찰 개혁을 중심으로 한 그 전문적인 능력과 자질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그걸 검증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국민은 이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이 좀 당당하고 소신 있고 그리고 좀 솔직한 그런 모습의 장관이어야 이 중차대한 검찰 개혁을 포함한 법무부 혁신의 칼을 그 손에 쥐어줄 수 있다라는 것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백혜련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런 얘기를 누차 후보자 측에 해서 그런 걸 소명했는데도 안 주기 때문에 우리 야당 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고의로 세금을 탈루하거나 어떤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 그건 현행법 위반 아닙니까? 범죄 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에 관한 자료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저희 의원들의 책무이고 우리 국민들이 과연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되실 분께서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호소하고 법을 위반할 때는 엄정하게 처벌하고 법 집행을 엄정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호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를 오히려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후보자 장남의 전세 보증금이 저희들이 검색을 해서 3억 원 전후한다라고 알고 있고, 후보자 아들이 2014년 2월에 로스쿨을 졸업해서 1년 후인 2015년 4월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합니다. 그리고 나면 6개월간 실무 수습을 해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실무 수습을 끝내고 나서 그 법무법인 1회에서 아마 정식 급여를 받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 불과 몇 개월 급여를 받지 않은 상태, 더군다나 로스쿨을 졸업한 1년차 새내기 변호사의 급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국민들은 궁금해하지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3억 원가량의 전세보증금을 마련했을까? 이것이 저희들의 정치 공세입니까? 후보자 흠집내기입니까? 지금 우리 3포 세대다, 5포 세대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직장을 못 구해서, 또 돈이 없어서 집을 마련하지 못해서, 또 결혼을 해도 양육비가 문제돼서 아이 낳는 걸 포기한다고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국회에서 주장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대표적인 의혹을 받기 때문에 그 전세보증금에 대한 얼마인지, 그 자금 출처는 어떤 것인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 자료 제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그것을 호소드리는 것이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방송을 보시면서 아마 저는 저와 같은 인식을 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다른 문제로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가족에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모친께서 2011년에 서초동에 2억 450만 원의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거기에도 여러 가지 의혹이 있으니 그 분양대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그 자금의 출처와 그 후에 이런 거주 상황을 좀 소명해달라, 그런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저는 그 연세대학교 교수로 근무하셨는데 그 대학원생으로부터 부당하게 기금을 받고 향응을 요구했다라는 그 자료에 대해서 이 교육부에서 2006년 3월에 이렇게 갑니다. 우리 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바 연세대학교 측의 대학원 입학 전형과 기부금 및 향응 요구 등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가, 그러니까 연세대학교의 조사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재조사를 요청합니다. 교육부가 연세대학교에.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재조사를 한 결과를 제출하는데, 그 내용에 보면 심사위원 간 협의만으로 박사과정 입학 서류 심사표의 성적을 가감해서 면접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입학관리 업무에 소홀히 처리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 경고를 해라. 그리고 교직원 교육을 해라. 그러한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조치 결과를 2016년 5월까지 제출해라.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관한 제출을 해달라는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국민적 의혹이 있는 정말 아주 중요한 사건, 저희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후보자께 거의 경고였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예, 박주민입니다.
저도 이제 초선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그렇게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제가 경험해봤던 인사청문회 때마다 사실은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논란이나 문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자료 제출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예 청문회를 실시하지 않았던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야당이었을 때 제가 경험해봤던 두 번의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이선의 헌법재판관과 이철성 경찰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우에도 자료 제출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저희들이 많은 문제 제기는 했지만 일단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달라라는 요청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특히 이철성 경찰청장은 다 아시겠지만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뒤에 그 사고를 은폐했었다는 굉장히 큰 의혹을 받았었는데 관련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인사청문회가 시작됐고 그 당시 야당이었던 저희들은 이후에 계속 제출을 해달라. 하지만 정책적인 검증은 해야 되니까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데 동의하고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당이 된 뒤에도 제가 경험해본 두 번의 인사청문회가 있는데요. 한 번은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에 대한 것이었고 다른 한 번은 정연백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였습니다. 두 번 저희가 여당이 됐을 때에 치러진 인사청문회였는데 이 경우도 전부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일단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서 관련된 자료들을 추가로 제출하라는 요구를 하는 식으로 진행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김희수 헌재 소장 인사청문회의 경우에는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유기준 의원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님들이 자료 제출에 부족한 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지만 그 당시 위원장이셨던 유기준 의원님은 일단 진행을 하면서 부족한 자료들을 추가로 제출받는 식으로 하자라고 해서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제가 경험해본, 즉 제가 야당이었을 때 그리고 여당이었을 때 경험해본 네 번의 인사청문회 모두 다 자료 제출이 부족하다는 것을 가지고 문제는 있었지만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정책 검증이나 이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일단 진행을 하면서 부족한 자료에 대해서 추가 제출을 요구하는 식으로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책 검증을 중심으로 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야당 의원님들께서 원하시는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분들이 갖고 계신 여러 의문점을 풀어드리는 데 있어서는 좀 더 부합하는 방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당 의원님들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잠시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박지원. 자료는 위원님들 여러분들께서 직접 후보자한테 자료 제출 요구를 이 자리에서 하시고 아울러 검찰 개혁이라든가 법무부의 탈검찰화라든가 이런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서 후보자의 그 견해를 들어보고 또 비판할 것이 있으면 또 비판도 하고 하는 그런 자리를 지금 국민은 원하시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제출 요구 뭐 불비하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언뜻 보기에 예를 들어 후보자 본인 그리고 배우자 직계 좀비 속에 대한 학교 생활 기록부 이런 것까지도 요구를 했는데 하지 않고 있고 또한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이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한 시스템의 그 체크가 개혁이 자꾸 미뤄지고 있는 그런 암울한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요 직전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바 있는 안경환 후보자도 또 자진 사퇴를 한 전례도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조속히 실시해서 그 적합성 여부를 따져보는 것은 절실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
청문회를 개시해서 도덕성을 따지기 위해 꼭 필요한 예, 더불어민주당 조홍철입니다. 존경하는 야당 의원님들 자료 제출 여부가 불비해서 내실 있는 청문회가 될 수 없다는 지적, 청문회의 그 취지에 비춰서 이런 수긍이 가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청문회가 비단 꼭 도덕성, 후보자의 도덕성만을 검증하는 것은 아니고 전문성 그리고 적합성까지도 함께 검증을 해서 과연 그 직책을 감당할 그런 능력이 되느냐를 국민들 앞에 소상히 밝혀드리는 그런 자리라고 봅니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가장 시급한 개혁의 대상이 검찰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검찰 개혁이 차일피일하다가 또 이대로 유야무야 되면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과 우리 대한민국에 돌아올 것입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작년 11월 23일인가요? 김현웅 장관이 자진 사퇴한 이후 오늘 2017년 7월 13일까지 약 8개월 동안 법무행정의 수장이 지금 공석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검찰 조직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도대체 배우자와 직계 좀비 속에 학교 생활 기록부가 이 청문회에서 꼭 필요한 자료인지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데 이게 꼭 필요한 자료인지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제출하지 못한 자료 중에는 이렇게 개인 신상과 관련된 그런 것들도 꽤 포함되어 있으라고 봅니다. 따라서 일단 청문회를 진행을 하시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후보자에게 직접 하시고 만약에 못한다면 왜 안 되는지 어렵다면 왜 힘든지 후보자에게 수긍을 해 주시는 게 그게 국민을 위한 우리 법사위원들의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